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때문에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괴산 댐에 물이 넘쳐서 주민 6천 명이 대피했는데 이것은 붕괴가 안 된 것이 천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방문 예정인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15대의 차량이 침수돼서 사람들이 고립돼 끝내 11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제 내린 중부지방의 물폭탄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있고 내일은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김건희는 명품 쇼핑을 하고 대통령실은 호객행위에 당했다는 거지 같은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15일 귀국을 취소하고 우크라이나로 가면서 순방 일정을 연장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니까 갑작스러운 변경이었다. 15일에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 방문은 예정되어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난 5월 일본 언론에서는 윤석열이 나토 회의를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이게 급변경이었든 예정이었든 윤석열은 한국으로 돌아왔었어야 합니다. 2달 전 G7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 총리는 대홍수로 인해서 자국민 11명이 사망하자 하루 일찍 조기 귀국을 합니다. 당시 윤석열은 그 이탈리아 총리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배웠으면 모든 걸 다 접고 돌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돌아오지 않고 우크라이나로 갔던 겁니다. 더욱이 어제 오후에 나온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윤석열의 호우 관련 긴급 지시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우는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15일에 특히 난리가 났던 것인데 15일 저녁 7시 20분이 돼서야 총력 대응하라는 지시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자국민들은 지금 물난리에 줄초상 나고 있는데 타국민을 추모하고 큰 지원을 약속하면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언론들은 그런 비판은 하지 않고 윤석열 빨아주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 우크라 방문에 있어서 가장 전면에 내놓고 있는 그들의 대국민 메시지는 이겁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방문한 건 윤석열이 처음이다. 윤석열은 이 타이틀 얻으려고 자국민을 버리면서 우크라로 간 겁니다. 자, 이 방문에 대해서 세계적인 통신사 AFP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젤렌스키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지원하겠다 어쩌겠다 약속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2022년 기준으로 15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인 러시아와의 유대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때문에 까다로운 위치에 있다고 경고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충수라는 거죠. 물론 이 방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점수도 따고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번째나 되는 큰 무역 상대국인 러시아를 버리고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올라가는데 그 재건 사업이 뭐라고 미국이 다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콩껌을 얻어먹는 건데 이게 이해득실이 맞냐는 겁니다. 더욱이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정상회담의 핵심은 뭡니까? 한국의 지원 내용은 뭐고 우크라이나의 보답은 뭐냐 이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연합뉴스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해 약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서 올해 1억 5천만 달러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코리아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그 대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한국이 작년 1억 달러에서 올해 1억 5천만 달러 가치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기로 한 이전의 약속을 되풀이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 등의 국내 언론들은 윤석열이 마치 지원의 규모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더 늘리는 것처럼 전하고 있지만 외신은 그 1억 5천만 달러 지원 약속은 이미 했던 것이라 동어 반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비살상무기인 지뢰탐지기 같은 거를 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역시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굳이 새로운 것을 찾자면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 만들자 합의였던 겁니다. 여기에 젤렌스키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여러 지원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지만 사실상 크게 와닿는 건 없는 겁니다. 땡큐 하고 그래서 우호증진이다 우리 잘해보자 이런 생직사 사직생 하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합의문이나 문서 같은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 재건 사업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끔 MOU를 체결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아, 너 사진 찍으러 왔구나. 사진 잘 찍고 가. 나는 우리 국민들한테 한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래서 우리 참상을 직접 보고 갔다. 광팔게. 땡큐. 우호 증진. 이거예요. 그런 와중에 러시아를 크게 자극했고 곧 러시아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고 자국민을 내팽겨쳤습니다.
대신 윤석열은 이 타이틀 하나 얻었고요. 그래서 용감하다 뭐 이런 이미지 남겼습니다. 결국 자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지지율이 먼저였던 것이고, 여기에 김건희는 외교가 먼저가 아니라 쇼핑이 먼저였던 것이고, 여기에 국내 언론들의 보도 행태까지 보면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후진국을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후진국에서 벗어나 다시는 지금처럼 후진국으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득권들이 이재명을 못 잡아서 안달인 이유는 사람들을 버릇나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성남시장 때처럼 경기도지사 때처럼 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국민들이 버릇나빠질 것이다. 우리의 기득권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이 센 것입니다. 사람 하나 잘 뽑았더니 내 삶이 바뀌는구나. 서민들에게 이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순간 대한민국에는 불가역적인 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판 위에서 조국 전 장관, 이탄희 의원 등과 같은 스타일의 리더십이 세워져도 지금과 같은 후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더미래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집권의 경험, 정치적 식견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서민들에게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해줄 능력과 강단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을 판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이 고통이 또 반복된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어야만 한다. 맞지?